现在欢迎您来到高白手世界。 작년부터 전 세계 영화관들의 실적은 조금씩 회복 추세에 들어간 모습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의 자료를 보면 2019년과 비교해 2022년에는 특히 미국과 중국 극장들의 회복세가 굉장히 빨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극장 매출 부분에서 중국은 1위인 미국을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몇 년 안에 극장 한정으로 중국이 세계 최고의 영화 소비 시장으로 등극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미 2022년 OTT가 극장의 2배 규모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전체 영상 산업에서 OTT가 차지하는 비율이 62.2%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물론 내년, 내후년까지 극장이 더 회복하면서 비중은 떨어질 수 있겠지만 최종적으로 영상 산업 절반 이상의 파이가 OTT로 넘어간 것으로 보이며 이미 넷플릭스의 매출은 헐리우드 유수의 영화 제작사들보다 훨씬 높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디즈니 플러스까지 살아난다면 극장의 매출은 다시는 OTT를 추월하지 못할 것입니다. 기술의 발전이 전통적인 산업 구도를 완전히 바꿔버린 또 하나의 사례가 탄생한 것입니다. 오늘은 다른 국가와는 다르게 중국 극장에서는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건 바로 상영관 입구에서 관람객의 나이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그럼 중국 어린이들은 극장에서 상영하는 어떤 영화라도 다 볼 수 있다는 뜻일까요? 그렇습니다. 중국은 극장에서 영화를 볼 때 노소의 구분이 없습니다. 어린이라 할지라도 극장에서 상영하는 어떤 영화든지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말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럼 중국은 어린이도 미성년자 관람 불가 등급의 영화를 마음대로 볼 수 있게 한다는 뜻일까요? 사실 이는 질문이 틀렸습니다. 중국 극장에서는 미성년자 관람 불가 영화를 아예 상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현재 중국은 연령에 따른 영상물 등급제를 아예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 주제, 선정성, 폭력성, 모방 위험 등 몇 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영상물에 대해 전체 12세 이상,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 불가, 제한 상영가로 나눠서 등급을 부여하며 대부분의 국가들도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반해 중국 본토는 특이하게 모든 영상 시청물이 전체 관람가인 것입니다. 중국의 극장에 가보신 분들은 모두 아시겠지만 그래서 직원들이 검표만 할 뿐 관람객의 나이는 전혀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로 인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첫째, 중국 성인들의 시청 권리가 제한당하게 됩니다. 다른 나라에서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을 받을 만한 영화가 중국에서 상영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제 장면들을 삭제해야 하는데 삭제해야 하는 분량이 너무 많으면 편집이 불가능합니다. 올해 개봉한 존 윅 4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4억 4천만 달러, 한국은 1,500만 달러의 흥행 수입을 올렸지만 중국에서는 아예 개봉을 못했습니다. 지나친 폭력과 사회 불안 조성 등의 이유 때문으로 보입니다. 화끈한 액션을 보고 싶어하는 중국 성인 관객들도 많았을 텐데 중국의 무조건 전체 관람가 정책으로 인해 해외나 최소한 홍콩이나 마카오를 가서 보지 않는 이상 중국 14억 인구는 그 영화를 극장에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15세 관람가로 개봉한 공포영화 더넌2도 전 세계적으로 2억 6천만 달러를 벌어들였지만 중국에서는 개봉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장르가 공포이기에 전체 관람가로 상영하기에도 어려웠겠지만 귀신, 미신 등을 결코 인정하지 않는 공산당 특성상 공포영화는 중국 상영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둘째, 영화의 내용과 메시지를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보헤미안 랩소디는 한국에서 12세 관람가로 상영했으며 무려 994만 명의 관객이 들었습니다. 이 영국 밴드의 이야기는 전 세계적으로 약 9억 달러 흥행을 했는데 6,700만 명 인구의 영국에서 7,600만 달러, 5천만 명 인구의 한국에서는 7,400만 달러의 흥행을 했습니다. 마치 훗날 BTS의 정기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스페인에서 한국 못지않게 흥행한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이런 놀라운 흥행은 사회적 편견과 차별의 시선에도
자신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던 프레디 머큐리의 열정에 한국 관객들이 매우 깊게 공감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무려 4분이 편집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동성애와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보헤미안 랩소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동성애 코드를 제외하고 프레디 머큐리의 삶과 밴드로서의 퀸의 궤적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영화는 프레디의 고뇌와 고통, 쾌락과 후회, 진실한 사랑을 깨닫고 진정한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면밀하게 보여주는 정기 영화이며 동성애와 깊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고 감상하면 영화의 핵심 메시지를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보헤미안 랩소디의 가사를 보면 자신의 삶에 대한 프레디의 후회와 아픔이 절절히 묻어납니다. 전체적으로 많은 은유가 담겨 있지만 한 부분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엄마, 방금 한 남자를 죽였어요. 그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겼어요. 이제 그는 죽었어요. 엄마, 내 인생은 이제 시작되었는데 내가 다 망쳐버렸어요. 엄마, 엄마를 울게 하려던 것은 아니었어요. 해석은 모두 각자의 몫이기는 하지만 제가 이 가사를 보고 느낀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남자를 죽였다는 건 스스로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보통 남자로서의 자신을 스스로 죽였다는 것이며, 인생을 망쳤다는 건 이제 가수로서의 성공이 막 시작되었는데 동성애자로 낙인 찍히게 되고 그로 인해 사회에서 평판이 어떻게 될지 두려운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신의 엄마를 실망시켜서 미안하지만 결국 자신의 본성을 막을 수는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동성애 코드가 모두 삭제된 영화를 보면서 과연 중국 관객들이 본연의 의미를 제대로 음미할 수 있었을까요? 프레디 머큐리의 아픔과 퀸의 궤적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들은 영화 마지막 부분 퀸이 다시 뭉쳐 라이브 에이드 콘서트에서 노래하는 장면의 감동의 크기가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셋째, 중국 극장을 통해 아이들은 손쉽게 유해한 영상들을 접하게 됩니다. 킹스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중국에서 감상했었는데 한국에서는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이라는 걸 모르고 봤다가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어차피 모든 영화가 전체 관람가이니 크게 놀랄 일이 없겠지 하고 보다가 이 빌런이 암살하는 장면과 후반부에 폭발하는 장면을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영화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유머러스할 뿐이지 살인과 폭력이 난무하는 굉장히 잔인한 영화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도 볼 수 있다는데 당시에는 너무 놀라서 혹시 중국인들은 폭력과 살인에 무감한 것인가 라는 생각에 빠진 적도 있습니다. 중국판의 상영 시간이 4분 정도 짧아서 나중에 어떤 부분이 편집된 것인지 자세히 확인해 보니 잔인한 액션은 대부분 그대로이고 마지막 부분에 스웨덴 공주와의 야한 부분들이 주로 삭제되었습니다. 즉 중국 정부는 폭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용인하지만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삭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인이 성인물을 마음대로 볼 수 없는 건 한국도 마찬가지이지만 중국은 한술 더 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15세 관람가 등급의 대부분의 영화들은 삭제되는 장면이 거의 없이 개봉한다는 것입니다. 올해 상영한 영화 중에서 대표적으로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파트 1이 있습니다. 이 프랜차이즈 시리즈의 대부분은 한국에서 15세 관람가로 개봉하는데 중국에서는 삭제 없이 그대로 전체 관람가로 개봉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홍콩은 중국 시장에 완전히 종속되어서 요즘에는 마치 복사기처럼 범죄물만 찍어내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 홍콩 영화는 국제시장을 목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 인민들 입맛에만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봐도 지나친 폭력으로 인해 마주보기가 힘든 장면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분명히 아이들에게 심리적인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중국 부모들은 왜 그런 영화를 볼 때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건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마 국가에서 봐도 된다고 판단했기에 국가를 믿는 것일까요? 개인적으로 미성년자가 보는 영화의 선정성 부분에서는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이 가장 개방적이고 폭력성 면에서는 중국이 가장 개방적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넷째, 중국 영화 드라마의 질이 떨어집니다. 별에서 온 그대가 중국에서 큰 흥행을 했을 때 중국의 많은 영화 드라마 제작 관련 사람들은 큰 불만을 표시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현대를 배경으로 초인, 외계인, 미신 등의 작품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별에서 온 그대처럼 소재의 범위가 자유로운 작품들하고 경쟁하기가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중국이 앞으로도 지금처럼 전체 관람가로만 영화 드라마를 만들게 한다면 사회 비판이나 깊은 이야기를 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들은 중국 영화 감독, 제작사들의 창작 의지를 저하시키는
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 영화인들에게 남은 방법은 그나마 심의가 관대한 폭력 등 잔인한 장면을 많이 넣어서 관객들을 자극하거나 인기 있는 배우들의 유명세에 기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중국 배우들의 출연료가 굉장히 높은 이유는 그만큼 배우의 이름값이 흥행의 보증 수표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중국 영화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중국 내 개봉은 포기하더라도 해외 시장이나 영화제 수상 등을 목표로 해야 하는데 과연 중국 영화의 명예와 발전을 위해 어느 누가 자신이 손해볼 행동을 할까요? 사실 유덕화나 양조위 정도 되는 배우라면 책임감으로라도 시도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보면 홍콩 배우들은 중국 정부의 눈밖에 나는 행동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단 한 명 예외가 있다면 그건 바로 주윤발일 것입니다. 그는 지난달 부산국제영화제에 참석해 홍콩 영화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지금은 규제가 많아 제작자들에게 어려운 상황이다. 시나리오는 영화 당국의 여러 파트를 거쳐야 하고 정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제작비를 마련하기도 힘들다. 많은 영화인이 애를 쓰고 있지만 검열이 너무 많다. 역시 불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주윤발은 우리들의 진정한 따거였습니다. 중국의 황당한 검열 제도로 인한 문제가 중국에만 영향을 준다면 우리는 큰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중국 대중문화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건 한국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니까요. 하지만 중국의 정책으로 인해 피해는 전 세계인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헐리우드 영화들이 중국 내부 검열을 감안해서 영화를 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미 없이 중국 배우들을 집어넣기도 하고 배경을 갑자기 중국식으로 바꾸기도 하면서 헐리우드는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중국 관객들에게 아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크나이트나 매드맥스 분노의 도루처럼 편집을 거부하고 중국 상영을 포기한 영화들도 있지만 수익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영화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앞으로 헐리우드 스튜디오들은 점점 더 중국의 입맛에 맞는 영화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전 세계가 중국의 기준에 맞춰진 영화를 보는 횟수가 점점 더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의 검열 정책으로 인해 중국 영화의 경쟁력이 떨어지면 중국 관객들의 외면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역대 중국 영화 흥행 순위를 보면 흥행 10위 안에 있는 외국 영화는 8위의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유일합니다. 순위 안에는 6.25 전쟁 영화인 장진호의 수문교 2편과 또 다른 애국심 고치 영화인 잔랑2 만강홍이 있습니다. 영화가 인민들의 오락거리일 뿐만 아니라 당과 정부의 선전성동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중국 관객들이 극장을 외면하면 오히려 등급 제도가 개선되고 양질의 작품들이 더 탄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산업을 살리기 위해 정부와 제작자들이 뭔가 해결책을 찾을 테니까요. 하지만 계속 지금처럼 지속된다면 어떠한 변화도 생기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어차피 이런 정책을 해도 와서 돈 내고 보는데 굳이 변화를 할 필요는 없을 테니까요. 대체 중국 정부는 성인은 온전한 작품을 감상할 수 없고 아이들은 지나치게 높은 폭력에 노출되는 현재의 영상물 등급 제도를 왜 고수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전체 관람가를 유지해야 그만큼 공산당, 정부, 사회에 대한 비판 의식을 가진 영화를 제작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영화가 꼭 잔인하고 선전적이어야 재미와 감동이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표현할 수 있는 폭이 좁으면 좁을수록 좋은 작품이 나오기는 힘들 것입니다. 도가니 같은 영화는 아동 성범죄에 대한 심각성과 범죄자들에 대한 약한 처벌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사회 시스템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기생충은 자본주의의 문제점과 빈부격차의 잔혹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오징어 게임 역시 날로 각박해지는 사회의 현실과 보통 사람들의 목숨은 그저 부자들의 놀이에서 하나의 장기말에 불과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이처럼 영화나 드라마는 킬링타임용 상품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의식을 깨우고 사회의 실상을 낱낱이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더 나은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인민들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건 오로지 당과 정부일 뿐 영화를 통해서 깨우치기를 원하지도 않고 앞으로도 그러한 역할을 대중문화로 넘겨줄 계획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없는 사람들이 과연 풍요로운 인생을 향유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